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재판 네. 그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기자들이 그러면 어디가 있었냐? 윤석열 재판 8개죠. 그렇죠. 8개가 지금 걸려 있고 그 말하자면 대법원 선고, 첫 번째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 선고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윤석열 상고심 선고가 어제 있었고요. 네. 징역 7년 유죄 확정됐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 판결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예, 583일 만에 나온 첫 네. 확정 판결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예,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 사건 1심이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인 백대현 재판장이 예, 그랬죠. 하셨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고요. 예, 예. 그때 5년을 얘기하면서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5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7년이 확정이 된 사건인데 저는 뭐 당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그냥 뉴스에 없는 얘기 제가 예. 하나만 좀 드리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었던 것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재판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첫 번째 이제 논쟁거리로 얘기했던 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 핵심이었어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이제 체포를 시도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사가 시작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깔끔하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할 텐데 내란이 벌어진 직후에 예. 왜 공수처, 검찰, 경찰 누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느냐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보도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말씀 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이제 당연히 그때 그 내란이 벌어진 다다음 날 12월 5일 날 어떤 보도가 났냐면 한국일보인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사실은 12월 4일 날 아침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12월 6일 정도에 공수처가 우리도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막 나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던 그 전 단계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텐데 12.3 내란이 벌어진 다음 날 12월 4일 날 오전에 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오전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정치 조직, 정당에서 윤석열 씨를 수사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막 넣기 시작합니다. 온갖 그래서 수사기관들에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된 입장들을 밝혀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런 좀 논란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명문 그 이제 법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걸로 돼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머지 수사기관들이 뭐 지원한다거나 뭐 인력을 협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범정부 기구처럼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내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온갖 곳에서 고소고발장이 수십 건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수많은 시민단체 정당들이 고소고발장을 다 어디다 냈는지? 어디다 냈을까요? 검찰에 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은 습관이 있죠. 뭔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고발장을 내는 곳이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죠. 심지어는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그 내란이 벌어지기 전부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지금 이제 검수완박.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에다 줘야 된다.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주장했었던 시민단체들 중에 상당수가 이 내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들고서 검찰청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검찰청이 처음에는 고발 사건을 처리한다라는 명목으로 수사팀을 구성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 검경 수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어쩌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논란, 우리가 지금 겪은 이 논란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만든 걸 수도 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의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초기에만 잘 정리했다면, 그래서 온갖 수사기관들이 난립해서 수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막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막 갈등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이 청구한 뭐 방첩사 저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검찰이 자기들이 만든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으로 또 압수해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제가 그때마다 이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식의 혼란이 벌어지는 사이에 그 틈을 틈타서 윤석열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어차피 나를 제외한 너희들도, 나를 비판하는 너희들도 이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가지고 갈등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뭐 발 한번 디밀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공천 수사권 없어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에 하루 이틀 안에 정리가 됐어야 될 논쟁을 끝내지 못한 원죄가 5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서야 이제서야 공천은 수사권이 있었다. 이런 식의 법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사회적 안 해도 되는 사회적 혼란을 예. 초래한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내는 정당 어디입니까? 조국혁 신당 아닙니까? 예. 그죠? 조국혁 신당이 12월 4일 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냐면 검찰과 경찰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낸다. 검찰이 들어가 있죠. 그때는. 검찰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놓고 그날 오후 2시에 갑자기 브리핑 다시 합니다. 경찰에 낸다. 내부적으로 혼란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네요.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혼란을 바로잡을 능력이 안 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걸 잠깐만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식의 혼란은 없었겠다. 저는 조국혁 신당이 잘못했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내란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우리 정치권, 우리 시민사회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수준이 그랬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내란이 다 극복됐냐? 그렇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란이 극복되지 않았다. 아직 이 사회에. 제가 그 말씀 하나만 딱 드리면 제 7월 7일에 그 재판이 굉장히 이제 망가지다시피 이제 끝나서 제가 예. 굉장히 이제 톤다운돼서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예. 포털 사이트 뉴스라인을 쭉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한 10개 중에 9개가 민주당 내부 갈등 기사예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솔직히 그 기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초동 법정에서는, 그리고 잠실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윤여견이 판을 치고요. 예. 윤석열이 내란을 인정할 수 없다. 언제라도 우리가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배를 불리는 사람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씨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 여전히 좀 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가 당대표가 되니 내가 당대표가 되니 이런 거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는 언론이기 전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좀 더 해야 하는데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음 주제가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네,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그 전에 김건희 씨 관련된 판결도 좀 나왔어요. 이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네. 그 윤석열 씨의 어떤 재판 판정에 대한 태도 네. 이야기했잖아요. 보니까 이 어제 재판정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던 거. 특히 이제 변호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화제가 됐는데. 뭐 쌍욕했다면서요? 예, 김계리 김계리 변호사가 막 그랬고 네. 이런 태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그럼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금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여지죠. 건진법사 네. 전성배 씨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 네. 각각 전성배는 5년,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의미냐? 김건희 씨한테 금품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사법부에서 확정됐다는 것. 네.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관련된 사건은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예.
뭐 지금 이제 뭐 그 윤영호 통일교 예. 이쪽 이제 관련된 요 이제 한 덩어리 예. 이거가 하나 있고 또 한 덩어리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매관매직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사건이 또 하나 예. 있어요. 여기에는 뭐 김상민 검사로부터 뭐 이우한 화가의 그림을 받았네, 무슨 뭐 서희건설에서 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판결문 이제 1심 판결들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 판결문 읽어보면 야 진짜 어지간한 소설도 이거보다 재밌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판결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예. 난 거기에 막 기업 이름이 막 들어오고 뭐 방클리프 아펠 뭐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막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죠? 사실은. 저도 예. 처음 아니 저는 디자인은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저거 이름은 내가 들어본 적은 없지 당연히. 그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걔도 이제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매간매직 뭐 자리를 사고 팔면서 뭐 받은 것도 참 희한해. 막 무슨 뭐 금거북이도 받고 뭐 예. 그림도 받고 금목걸이 받고 뭐 온갖 안 받는 게 없어요. 예.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옷은 안 받았을까, 구두는 안 받았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예. 백도 받았는데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 늦어졌어요 일단. 그렇네요. 예, 너무 늦어졌고 지금 이게 시간이 벌써 이게 1년이 훨씬 지금 지났죠. 예. 이거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예. 제가 가끔씩 표현한 사건으로 그냥 사건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범들이에요. 범들이고 또 예. 본인들이 실제로 자백도 했습니다. 자백도 하고요. 자백을 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었다는 거. 심지어는 뭐 예. 걸릴 것 같으니까 짝퉁 갖다가 사다 놨다가 그거 일부러 막 압수익 당하고 뭐 이런 희한한 일들 벌이는 진짜 소설도 이렇게 쓰려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 하나씩 이제 법원 판결이 늦게라도 좀 나는 것에 대해서 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들면서도 이게 너무 들면서도, 늦어졌다. 예, 너무 늦어졌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사건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는 웃고 떠들고 즐기는 용으로 소비를 하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는 안 아까에도 돼요. 말씀하셨죠. 아니 이게 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놓고 목걸이 받고 뭐 귀걸이 받고 뭐 그림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요 쌍팔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네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국정농단이어서 사실 정권이 흔들렸어야 한 네. 사안이었는데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뒤로 이런 말하면 욕 먹겠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 조심하십시오. 조심스럽네요. 박근혜 씨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그거는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최순실 씨자 인터뷰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스쳐가듯이 했는데 최순실 인터뷰 그것도 좀 할 얘기 많은데 할 얘기 많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또 시간 다 됐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